보수의 위기입니다. 저마다 자기가 보수라고 하지만 사이비 보수, 무늬만 보수, 위장 보수입니다. 저는 뚜벅뚜벅 정통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수식이 없는 보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아스팔트에서 국회에서 싸울 때 다들 어디 있었습니까? 용기와 의리의 아이콘이 이제 새로운 미래의 아이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성장 동력도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좌초하고 말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전열을 갖춰서 선진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탄핵을 극복해야 합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속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고 갈등 비용을 치렀는데 이제 구속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울 심각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건 그래 좋습니다. 이제 정말 파면 이렇게 다 됐고요.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도 고영태 일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정말 공정한 사회, 마음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다 묻고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자체로 이런 것은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명분과 숫자입니다. 먼저 이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탄핵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 바로 그 바른정당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아무런 상황 변화 없이 다시 그분들하고 손을 잡는다?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숫자, 결국 표입니다. 얼마나 표를 정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그 바른정당은 제대로 된 보수라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무슨 표를 얻겠다고 거기에 손을 내미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얼마 안 되는 서푼어치 안 되는 그 표를 얻겠다가 정작 가지고 있는 우리 정말 안방 알토란 같은 보수표마저도 잃게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000년 동안 중국에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사대주의의 수모를 겪어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거기 가서 국회의원들이 사드를 배치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 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박힌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5,000년 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중국 경제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중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이 3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 기업당 근로자가 100명씩이라고 쳐도 우리가 기업을 다 철수해버리면은 중국에서는 300만 명의 실업자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끌려다닐 일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하나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황사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한번 우리가 요구 한번 해봤습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 부담금 제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 확실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태 후보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후보님은 사실 국민의 70%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정말 소신 있게 이 탄핵 반대하시면서 태극기 집회 현장에 가시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그 젊은 의원님들이 전부 눈치 보고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과정하고 또 탄핵이 왜 부당한가 그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탄핵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좀 정권 불복 심리가 좀 들어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래 박근혜 대통령 안 뽑았어. 상심했어. 그때 내가 잘못 뽑은 게 됐어.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렇게 문제가 많잖아. 역시 내가 그때 선택했던 게 좀 제대로 된 거야. 이런 심리가 알게 모르게 저는 들어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돌이켜보면 또 세월호 사건 기회만 있으면 이거 불복 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래 됐지 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탄핵 정말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보면 정말 좀 이렇게 파면까지 될 사유인지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불복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이걸 넘어서자, 극복하자. 단지 그거를 우격다짐으로 이제 결정 났으니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심정적으로 우리가 승복할 수 있게끔 공정한 이런 방법으로 굴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탄핵이 저게 단심제이기 때문에 정체적으로 불복하는 거는 변론으로 하고 사법적으로 이제 불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그래서 그 탄핵을 주제로 지금 우리가 대선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이제 넘어서야 되겠죠. 물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탄핵의 그 벽을 넘어서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려면 박근혜 정부하고는 좀 차별성 있는 그런 정부를 우파 정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네. 김 의원님 마음에 상처도 많았고 또 그 추운 겨울에 광장에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 패기 있는 정치인이다. 우리나라를 앞으로 맡아야 될 그런 동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말 함께했던 세월이 많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런데 대통령께서 좀 살기 불편하시다면 삼성동에서 고향 구미로 오셔서 살 수 있도록 거처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경북지사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좌파가 완장을 차고 다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떤 통합의 길로 좀 단계적인 합니다만은 갔으면 좋겠는데 또 대통령께서도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한테 이 후보님들이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거 뭐 이런 걸 주로 물어보시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좋아하지만 꼭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뭐 대선에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 당연히 해야죠. 예. 그런데 속은 아주 그냥 굼고 있는데 야 이제 다 됐어. 그냥 덮고 가. 이거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탄핵 얘기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 되셨고 그럼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사건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 이제 무슨 또 여기다가 이제 뭐 구속까지 이게 말이 되냐. 좀 이제는 진짜 치유하고 탄핵을 극복하고 앞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 고맙습니다. 도지사 보궐선거를 두고 지금 야당이 또는 우리 여권의 선거꾼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그 사람들 맡기면 경상남도 다시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300억 이상 돈이 듭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에서 되지만 이게 경남도청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할 필요가 없는 도지사 선거를 합법적으로 뭐 하려고 만듭니까? 합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김진태 후보도 찬스 쓰셨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홍 후보님은 좀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선에 나오셨는데 경남도 후임 이 보궐선거까지 이걸 또 이렇게 잘 하시려고 꼭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만 좀 선택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건 이제 순리대로 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뭐 좀 감이 아닌 사람들이 온다? 돈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아예 여기 나오시질 말으셨어야죠. 그럼 그럴 일도 없고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는 그들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 후보가 들이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관 검색어는 결국은 국민들이 이 후보들께 저러한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연관 검색어와 관련된 질문을 후보마다 세 질문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는 김진태 후보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세 자 중에 진. 예, 가운데 자 진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질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당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 이게 김진태 후보가 직접 하신 말씀 맞죠? 네. 예. 이와 관련해 김진태 후보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입장 좀 밝혀주시죠. 네. 제가 말한 거 맞고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법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있지만 지켜지질 않습니다. 누구나 가서 떼쓰고 어거지 쓰면 그게 다 통합니다. 법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도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안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사형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라 하는데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국민들 보고만 법을 지키라고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뭐 대단한 공약도 아닙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걸 지켜라. 흉악범 이런 사람들부터 사형을 집행하자. 이런 데서부터 차곡차곡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진태 후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하십니까? 불복하십니까? 승복합니다. 승복. 그럼 이미 법치는 죽었다는 게 승복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승복을 했고요. 네. 살짝 다른 답변을 했더니 답변할 시간이 자꾸 늘어나네요. 제가 또 다시 물어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승복은 그거는 했다. 승복 당연히 한 거고요. 네. 자유로운 비판, 비평, 네. 판례 평석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당연하죠. 의견을 바란 것이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이인재 후보. 김진태 후보부터 10분간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 홍 후보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도 이제 김무성 의원 만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 본래 친하고 했으니까 그냥 뭐 만났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정말 이 공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공인 중에 공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적인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 공사가 좀 이렇게 구분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뭐 바른 한국당에 있는 뭐 친한 사람들 많지만 지금 그런 이렇게 좀 쉽게 처신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정당 말씀하시죠. 제가 바른 한국당이라 예. 그랬는데 너무 좀 긴장하다 보니까 대선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예, 바른 정당으로 정정을 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 좀 부정적인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좀 옆집 당에 가서 자꾸 좀 이렇게 기웃거리시는 게 아닌가. 우리 집도 여기도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리고 보면 그쪽에서 꼭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김무성 의원 답도 안 한다 그러고요. 며칠 전에 유승민은 오히려 뭐 쌩하는 반응을 냈어요. 홍준표 의원이 뭐 왜 그러냐. 재판 받으시는 분이 뭐 적절하지 않다. 그럴 생각도 없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좀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언제 한번 그냥 별거 중이라 그랬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완전히 후적 정리한 이혼했는데 거길 자꾸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되려면 적과도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동지였던 사람은 첫째 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욕적인 질문이나 그것도 견디내야 됩니다. 과거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되려면 그 많은 모욕이나
그런 질문 다 받아 넘겨야 됩니다. 유승민 의원 말씀하시는 건 내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꾸를 하게 되면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나중에 우파 단일 후보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김진태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내 새겨 듣기로 하고 내 앞으로 더 포용적인 자세로 나갈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포용해서 좌파 집권을 막아야 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예, 뭐 듣기에 따라서 좀 하여튼 좀 뭐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런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그 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홍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좀 발언 그동안 이렇게 해오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동안은 뭐 속 시원하다, 좀 보수에 이런 또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저격수의 길을 좀 따라간다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던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신 발언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을 검토하겠다. 내가 뭐 대법원에서 이게 뭐 만약에 잘못되면 자살을 검토하겠다.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자살을 고민하겠다가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자살을 검토하는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이 좀 지사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검토를 뭐 아랫사람한테 맡긴 거는 아닐 것 같고 하도 검토 보고서를 이제 보시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검토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 좀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그러면 뭐 일하는 뭐 자살하는 거고 뭐 이하는 자살 그 뭐 그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저도 정말 이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그런 것도 정말 좀 이렇게 좀 순화된 아름다운 이런 좀 말씀을 쓰시면 어떨지. 그 자살 조금만 더 하면 자살이라는 게 뭐 본래 안 좋은 거고 이게 개인적인 꼭으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자살률이 우리가 아주 1등이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렇게 자살 이런 말을 좀 남발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답변 한 1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격수를 해도 같은 편끼리는 단 한 번도 저격수 역할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경선이다 보니까 제가 비아냥대는 소리도 내 받습니다. 내 받아들이겠습니다. 자살을 검토하겠다. 그 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64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나는 돈을 받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 경선이라서 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 내 비아냥대는 소리도 내 다 소화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경선 후보로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거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비아냥된다 뭐 이런 거는 다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이건 뭐 잘못하다가 뭐 질문을 해놓고 이거 좀 혼이 날 판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우리 또 뭐 선배님이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당당한 우리 이제 경선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질문 자체를 뭐 평가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이인재 우리 후보께 묻겠습니다. 또 태극기 집회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또 경선 과정에서 보면 정말 많이 배웁니다. 그 내공을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경선에 참여할 때 경선 룰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진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분도 그걸 또 이렇게 풀어서 경선에 들어올 수 있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뭐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아주 이해하지 못할 거는 아니지만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 중에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래도 또 그게 공평하게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 그때 왜 그 특례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잘못하면 우리 이인재 후보님이나 저 뭐 이런 사람들은 예선부터 뛰고 어떤 분들은
예선 1차 예선은 건너뛰고 나중에도 들어올 수 있는 뭐 좀 규정이 그렇게 됐었는데 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 정말 처음에 가지고 나온 룰을 보고 정말 모독감을 느꼈어요. 이 민주정당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변칙적인 룰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그때 김문수 지사님은 자기 인격이 파괴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일부 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민주정당은 정말 이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뭐 이 워낙 이 벼락치기로 하다 보니까 뭐 당 지도부에서도 뭐 당황하고 이래서 그러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정말 하나하나 공명정대하게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홍 후보님 그 부분은 뭐 저는 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누구나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약한 그런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대화합 차원에서 조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이인재 후보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우리 홍 후보님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실 거는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정말 서운한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게 대승적 차원에서 이런 거 다 안고 이렇게 온 겁니다. 토론 과정에서 뭐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관영 후보께 묻습니다.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시장 3선, 지사 3선 정말 아주 뭐 그랜드 슬램 대망의 기록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존경스럽습니다. 이 선거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존경스럽고요. 다만 이거는 정말 행정의 달인이신데 이거는 완전히 정치 중에 최고의 봉인 이 대권에 바로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혹시 워낙 다른 이런 차원의 일이라서 좀 문제는 없을지 뭐 각오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후보님 여러 면에서 박수 받는 후보입니다. 후보님 지금 저 우리 자유한국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지만 저는 후보가 당당하게 서고 이 보수 우파 민심을 다시 결집을 시키면은 충분히 더 민주당과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태극기 민심이 제일 핵심적인 보수 민심인데 끌어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거기서 지금 새 정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걱정이에요. 그 못 만들게 좀 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한 민심이 그렇게 지금 표출돼 있는 거거든요. 저분들을 그대로 저렇게 아스팔트에 둘 수 없습니다. 아니, 실체가 그리고 분명히 있거든요. 정당을, 예. 네, 그 정당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데 이걸 좀 말려야죠. 그냥 말려서 말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 당으로 정말 품어드려야죠.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면은 뭐 만들어 가지고 M&A 하면 또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우리 저 김 후보께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나름 지금 아직 덜 일어선 그 우리 보수 민심도 일으켜 세워서 우리 다 결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이상입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이 국민들과 또 이 당원들께 또 오늘 토론에서 다소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설명하셔도 됩니다. 시간 각 후보께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요. 자, 김진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네, 분명히 하겠습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북한에 대한 태도랄지 또 혹은 무슨 탄핵을 정치적인 탄핵은 맞는데 사법적 탄핵은 잘못됐다.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달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큰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번 생각한 것 그렇게 바꾸지 않습니다. 몇 년 전의 말이나 지금의 말 항상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신과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신과 원칙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추진력 가지고
이 보수의 아이콘이 이제 미래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장 엔진 지금 멈춰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다 지금 스톱 상태입니다. 이거 다시 정비해서 이제 3만 불, 4만 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나라인데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미래의 아이콘이 돼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